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 냄새가 나는 날씨여서 가을이 문 앞에 와 있음이 느껴지는 날이었는데요. 그래도 한낮의 햇볕은 따가울 정도이긴 해요. 여러분 모두 더운 여름을 견뎌내느라 수고 많이 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경아, 더운 여름 보내느라 수고 많이 했어. 다가오는 가을을 충분히 감사하며 만끽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무기력에 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무기력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기력이란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상태인데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라든가 내 선택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의미와 가치가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잠만 자고 싶어진다든지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미룬다든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며 만사가 귀찮아진다면 당신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무기력은 내가 게으르고 노력을 안 하고 무능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몸이 힘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뇌의 호르몬에 변화가 오면서 무기력이 찾아오게 돼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하는 거죠. 무기력이 오래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인생이 편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청소년을 공부에 매진했지만 막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보니 장밋빛이 아닌 거예요. 다시 취업을 위한 공부에 매달려야 하고 옛날처럼 대학만 나오면 직장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라 무한 경쟁에 언제 취직이 될지 장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불안감에 우리 청년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인은 어떤가요?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간 직장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일에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나? 하고 무기력이 밀려오죠.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아이는 너무 예쁘고 소중하지만 자꾸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무기력과 우울에 빠지기가 쉽게 되죠. 사회가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모두가 불안하고 예측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무기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게 되면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아 자기 에너지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게 목적이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투사해서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 상대하다 보면 정상적인 대화나 관계 유지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되는 상황과 자꾸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르시시스트의 지나친 통제로 인해서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 신세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무기력이 밀려오게 될 거예요. 이 무기력이 올 때 빨리 알아차리지 않으면 우울과 불안에 빠지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다 죽일 만큼 강하고 담대함을 가졌지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기력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무기력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는요, 수용소에 잡혀온 유명한 작곡가인 사람이
빅터 프랭클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3월 30일이 되면 우리가 해방될 거라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희망에 들떠 있었고 그 꿈을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나 약속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전쟁의 소식에 해방이 될 거라는 기미는 보이지 않자 그 작곡가는 3월 29일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요. 열이 아주 높게 오르면서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결국 죽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그 희망의 상실이 또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기만 해도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 관한 책을 기어이 쓰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의미를 찾아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고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전 세계에 200만 부 이상 팔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저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알게 돼요. 거의 죽음의 수용소의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빨리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무기력이 든다면 첫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보세요. 자꾸 나의 통제권이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둘째, 작은 일에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져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되면서 무기력이 오게 되거든요. 작은 루틴 습관들을 만들어 놓고 습관을 잘 지키면 성취감이 들면서 무기력에서 살며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닦기, 그 다음에 꼭 물 한 컵 마시기, 아침 식사에는 꼭 야채 먼저 먹기, 저녁에는 감사일기 한 가지씩 쓰기, 이렇게 작은 일부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하다 보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셋째,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일을 구분하고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 구분해 보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자신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넷째, 일상의 패턴을 바꾸어 보자. 매일 한 장의 멋진 사진을 찍는다든지 매일 다니던 길을 다른 길로 가보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무기력에서 차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나르시시스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있다면 특히 몸을 움직여야 하고요. 자신이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빨리 자각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빠져나올 행동을 실천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기에 당신은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고요. 부디 나르시시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길 바라며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